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은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보공비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 시점을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일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1년 후의 상황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을 100%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시장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 리스크, 즉 우리 시장의 지수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금리, 경기, 환율, 유가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에 의해 시장 전체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그 회사의 고유 이슈로 인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리스크죠.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 투자로 갈 것인지 실패로 갈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금리 상승, 환율 등 국외 경제적 변수가 시장의 흐름,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은 이 리스크 속에서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성장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투자는 마라톤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길게 보고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죠.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1년 이상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정확히 읽고 투자하기란 어렵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요. 당장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의 반등이 일시적인 흐름일지 또 하락한다면 얼마나 더 밑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공존하긴 하지만 겨울이라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면 머지않아 계절은 바뀔 거고요. 주식시장에도 봄은 찾아올 겁니다. 우리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든 시장 분위기지만 투자는 마라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하루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인내하는 마음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만큼 투자한 돈이 조금씩 불어나는 봄과 같은 따스함을 만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팟빵 팟캐스트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시청 가능합니다. 다양한 댓글과 의견 많이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특징주 공장 시간입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가 앵커 브리핑을 하고 넘어온 이 순간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약간 혼조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명신산업, CS윈드, LG화학, S&T모티브, 대한해운, 현대 BNG스틸, 코리아센터, 네이버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CS윈드, DB하이텍, 포스코케미칼, 페노션, 화승엔터프라이즈, 코리아센터, 비덴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바이넥스, 네이버, CS윈드 역시 있고요.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코리아센터, 벳셀까지 담았네요.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영화테크, 벳셀, 원익큐브, 성보화학, 그리고 코리아센터, 네이버, CS윈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겹치는 종목들을 보니까 네이버 눈에 띄고요. CS윈드, 그리고 코리아센터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 시장에서 친환경,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또 테슬라가 한 20% 정도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관련주들과 이 친환경주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S&T모티브, 뭐 영화테크, 벳셀부터 현대차, 이렇게 쭈루룩 LG화학까지 이제 언급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것 말고도 특히 최근에 해운 업계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백신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 또 운송 물동량이 또 늘어나면서 운임료가 또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 페노션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원익큐브, 성보화학 오늘도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이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내일이죠, 11일. 네.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 코리아센터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비트코인 주도 이제 비덴트 하나 또 이번에 비트코인이 6,300만 원대를 또 달성을 했다는 소식에 이 비덴트까지 또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의 핫한 종목들은 거의 다 언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더니 또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봤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리아 센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데도 조금 이제 애매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이제 이슈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일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토탈 솔루션 업체이고 이번에 쿠팡과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코리아센터의 플레이 오토 서비스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승력이 갭으로 떠서 나왔지만 또 시초 대비 또 쭉 밀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8,55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55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홀딩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8,55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100원 정도 돌파되면 1,9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초보다 밀렸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8, 9%대 급등력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0,000원 이상까지도 목표가 흐름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쿠팡과 엮이면서 코리아센터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를 우리가 또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죠.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들쑥날쑥합니다.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좀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거의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고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강력하게 붙은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하려면 단기적으로 좀 뭔가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종목들을 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이런 종목을 좀 건들기는 싫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건드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화학 제품, 이 건자재 제조와 유통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은나노 와이어 개발 사업으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억 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김영대 원익큐브 감사 후보가 이 서울 고등검찰청 그리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이 대검 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요즘 윤석열 관련주와 지금 엮여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시 이후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윤석열 관련주인 성보화학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얘는 다행히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2,680원 정도 라인에서 지금 오늘 저점으로 정확하게 터치를 했는데 이 라인이 좀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1차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2,540원 정도에 한 번 더 2차 추가 매수로 평단을 2,680원 이하로 끌어내려서 한번 매집이 가능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만약에 2,540원이 깨진다면은 기술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그닥 뭐 시세가 크게 차트상으로는 부각이 덜 되었습니다. 지수 상승력 대비. 그리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818억짜리가 시가총액 981억이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 가치보다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형국으로 이슈가 조금 강력하게만 작용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전고점 저항 자리인 3,040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매도 관점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3,57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서 봤는데 시작에 큰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서일까요? 요즘 보면 하나의 테마가 나오면 그와 엮인 종목들이 보물터지듯이 좀 터져 나오는 숨어있는 것들까지 찾아내는 약간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관련 서현 탑메탈, 서현 이화, 아이크래프트, 지금 말씀하신 성보화학, 원익큐브 등등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참 이게 시장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또 이러한 테마성 종목들은 또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 이러한 테마주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또 다른 섹터로 또 돌아가면서 눌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톤을 좀 짧게 잡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술적 분석 굉장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원익큐브 두 번째 종목 알아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현대차 눈여겨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또 올라왔네요. 현대차가요. 예. 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도 제가 17만 원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8만 원대까지 급등력이 나왔다가 지금 22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대략 한 20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20만 7천 원 자리까지 내려올 걸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현대차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오닉 5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 상반기 중에 워싱턴 DC에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중국 시장에 이번에 또 새로운 신형 차를 망투를 이번에 내놨는데 거기다가 이 전기차 일렉트릭 모델도 이번에 바로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까지도 지금 예정돼 있고 아이오닉 5도 연내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한번 올 하반기 정도에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급력으로 보면은 다소 좀 약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금 또 빠져나가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력 대략 한 20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력을 염두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장기적 관점의 가격적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본 총계가 69조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48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만 현대차는 최소한 32만 원대까지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20만
7천 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2만 원 넘기는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다 같은 경우 지금 시초가 같은 경우 상승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하락 전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대 약세 한 22만 9천 원 선인데요. 지금 그런 기사도 나왔네요. 현대자동차가 주요 버스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탓에 좀 재고 조절을 위한 것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모멘텀 한 32만 원까지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까지 세 가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곽영훈 대표와 함께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JK스탁 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코스피, 코스닥마저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네. 약보합권 흐름 낙폭을 조금이나마 좀 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선물시장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요. 다시금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런 네. 흐름들 보고 있는데 역시나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그럼요. 보시나요? 아유, 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전일에 그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떤 진정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10년물, 30년물 입찰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상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3월 11일, 4월 1일, 5월 11일 수급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이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이죠. 그래서 약간 그 수급적인 면에서 불안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핫하게 출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매물 추세가 나올 줄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관심이 아니라 센티멘탈이 조금씩 이렇게 하방을 확보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성장주, 기술주 부분에서 가치주 이런 쪽으로 또 인플레 관련된 종목 쪽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이전하고 이렇게 이전했지만은 서서히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메모리 그 반도체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비율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메모리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니까 실적 개선도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변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변화의 부분에서 오늘 마치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또 종목이 선별화돼 가지고 성장주와 그리고 가치주 이런 게 혼용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실적 개선주가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성장주든 그리고 또 가치주든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관심도를 모을 수 있는 센티멘탈이 확보가 되는 그런 섹터나 업종 같으면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오늘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아니고 정확하게 상방 전환이 됐을 때 에너지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공략을 하신다든가 그러한 어떤 촘촘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내일은 그런 대로 잘 넘어갈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넘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장이 빠질 때, 주가가 빠질 때 매수의 기회를 삼아라 이런 조언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흐름, 상승 기운이 더 강할 때 일단 매수의 기회를 더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이제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이슈, 모멘텀 여러 가지 함께 보시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반도체주를 다시 좀 봐야 한다라는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네.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당연하죠. 자, 오늘 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예. 오전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유입된 종목들을 좀 한 꼭지를 좀 이렇게 따로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탑5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수급이 유입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펜오션과 현대차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은 기관들이 순매수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와주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조선주가 좀 주목받고 있죠. 현대미포조선, 삼성생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IT 반도체와 조선과 보험과 은행 그리고 해운, 자동차 이렇게 메이저급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목하셔야 되고 자 테슬라가 전일에 2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중국 내 차량 판매 호조 소식에 따라서 투심 회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을 봐야 돼요. 나머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먼저 대장급들이 상승 전환이 돼야만이 나머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LG화학은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매수 신호를 좀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완벽한 매수로 전환된 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약간 문제가 소송, 호나 배터리 소송과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에 따른 부분이 이번에 코나 화재 손실 분담금을 70%를 분담을 하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을 반영시키면은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사전에 반영됐고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심도만 모아주면은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기대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LG화학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플라잉카 드론 관련된데 현대차가 미국 워싱턴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이죠. 요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드론하고요. 이 플라잉카하고는 틀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타고 안 타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주 중에서 제가 조금 점검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HMM, 해운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강세고요. 강세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실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좋습니다라고 해서 간 거는 좋아요. 이거 벌써 한참 표시를 해드려가지고 한참 올라갔잖아요. 그죠? 제가 표시한 게 거의 10,000원대 미만이에요. 근데 24,000원이야 벌써.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주봉상으로 해서 좀 음봉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주봉상 차트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시청자님들 수익이 났다면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추세 대응을 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추세 대응을 하면은 한 21선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안 깨지면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올해
올해 하반기까지 이 그 해운업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이 가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챙기는 전략이 단기간 내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챙겨간다면 네.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신규 있을까요? 진입하시는 분 거꾸로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조금 눌렀잖아요. 그래서 한 비중에서 한 1, 2%만 조금 살짝 사보고요. 딱 지켜봤다가 지금 화면에서 여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항상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좀 샀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요. 예. 요즘 해운 조선 예. 쪽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포트폴리오나 뭐 관심주에 넣어 놓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 분 입장에서 기법을 좀 말씀드리면 너무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만약에 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를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기다렸다가 요렇게 그 추세 반전이 확인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럴 때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시면은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비중을 한 1, 2% 넣어놨다가 네. 상승이 될 것 같은 그 흐름을 만났을 확실해죠. 때 확실히 좀 그렇죠. 챙겨가시는 네, 전략으로 그렇죠. 처음에 알겠습니다. 살짝 조금 하고 올라가면 그냥 확 실어가지고 챙기고 또 가고 이렇게. 네, 해운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MM까지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5장 전략자 보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동시 만기일인데 네네네. 네, 좀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의견이 시장 충격 제한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코스피 200 선물 만기 관련 충격은 제한적이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미니 선물 관련해서도 충격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3월 만기 후 LP 종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주식 선물 관련해서는 기관이 약 3천억 매물 출의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연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견은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치 마시고 지금 시장 좀 현상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매도 구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뭐 결정권자들이 뭔가 조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니까 불안하지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지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환율 부분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40원을 뚫어냈고요. 1,141원대 흐름인데 네. 환율도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넘겨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 넘기면 안 되죠. 예. 1,170원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급격하게 나오면 시장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원달러 환율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서서히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좀 메리트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장을 예상은 사실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이유를 요거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꽤 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급등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네. 좀 해보게 되네요. 제발 좀. 환율 부분까지도 또 참고를 하시면서 네, 네.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부장님. 네. 관심주 봐야죠. 예. 좀 이벤트 차원에서 한번 공략해 보신 종목을 말씀드려 볼까요? 예. 네, 하나기술. 하나기술. 자, 하나기술이 제가 이제 가격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만 12만 한 1,500원 정도가 돌파가 됐어요. 예,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정확한 가격대가 12만 1,500원인데요. 요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에서 돌파한 후에 지지받고 지금 상방에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에너지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이 그만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자본금, 잉여현금이 자본으로 유입되면서 자본이 탄탄하게 지는 거고 이 하나 기술이라는 회사의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울트라 씬 글라스라 해가지고 폴더블 유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의 그 OLED 패널과 결합된 부분을 폴더블 유리로서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가공업의 진입 기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특히 UTD 디스플레이 열면치 가공 기술, 장비 개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2021년도에 장비 판매 향후 인간공업 진입 전망을 본다면은 주가는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2차 전지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죠. 국내 3사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기술 근본 무상증자 발표했기 때문에 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예. 지금 12만 2,500원이에요. 11만 2천 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1만 2천 원. 11만 예. 2천 원. 그러면은 단기에 그냥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좀 먹자란 취지에서 14만 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어쨌든 호시성 이슈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평가다. 지금 시가총액 한 4,6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평가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갖고 있는 그 성장성에 대한 성장성에 모멘텀을 대한 모멘텀.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UTG라고 해요. 작년부터 얘기가 예. 나온 건데 이게 울트라 씬 글라스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요가 아주 점점 커진다는 거죠. 글라스로 하는 것은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고품격 이런 느낌은 좀 난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네, 네네. 결국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네. 그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기술 4%대 강세 흐름이네요. 목표가 14만 원 선까지 올려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11만 2천 원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기술 관심주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은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저는 상승 출발해서 이제 조정은 좀 끝나고 반등력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예. 심지어 낙폭을 조금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약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전반적인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는 뭐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예. 내일 옵션 만기일이 또 쿼드러플 유칭되어 가지고 선물 옵션까지 다 만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 1월 12일 날 1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주가 약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2016년도부터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50% 이상 비중을 많이 넣었다가 1월 달 특히 1월 10일, 12일 이때 사이에 98,000원대까지 그죠? 한 3, 4년 사이에 액면 불알하고 3, 4년 사이에 거의 한 40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것도 10년 만에 그래서 뭔가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월 둘째 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많이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주 장이 아니고 중소형주 장이다 보니까 예. 급등락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요새 이제 배당 주는 종목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종목 상담하는 종목들을 이제 올려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 대형주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왜냐-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에 더 주목이 되는 시장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동안 그 작년 3월 19일, 20일 날 이제 폭락을 하고 난 이후에 중소형주가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1년 이상.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특히 이제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막차를 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지금이라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어 들어오셨는데 문제는 빚 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금 없이 그냥 본인 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1, 2년 이상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금 보시지 않는 게 좋을까.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얼마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나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막 상한가나 급등을 했는데요. 예. 시가총액 한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한 달 내지 2달 동안 상한가를 기록한 건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변화가.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은 결국은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비투 안 됩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이런 시장에서는 더욱더 인내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TV입니다. 성창 기업지주, 에이스침대, MS오토텍, 비덴트, 후성, 호텔신라, 성우테크로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코아시아, 사이맥스, 현대건설기계, 에코플라스틱, KH바텍, DLEN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유니트론텍, 현대통신, 신세계, CJ 대한통운, HB테크놀로지, 그리고 S오일, 웹젠까지 선정을 했어요. 자,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신흥 SEC, DLENC, 그리고 LS 일렉트릭, BBC, 삼강 MNT, 제오스, 알르코를 담았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좀 문구를 던져주셨는데 네네. 오늘 꼽아본 종목들도 좀 여기에 일맥상통할까요? 중소형주도 있고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예. 대장 종목들을 그리고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 특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뒤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이 중소형주도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성장이 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실적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는 DLENC입니다. DLENC는 좀 그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아직도 생소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림 산업이 원래 건설과 화학 업종 두 개의 사업을 갖고 있다가 금년 1월 25일이죠. 건설사업부는 DLENC로 그리고 지주회사는 당연히 DL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분야도 나눠졌는데 이 DLENC는 바로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가 스핀오프된 겁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수소경제산업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소경제 생산시설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 경험 동안 수소경제 천병으로 나설 그런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벌써 있고요. 거기다가 금년에는 이 사업을 더 중점으로 두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전 세계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서 친환경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확정을 하고 나가고 있죠.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 4일 날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저장 사업 역량에 집중을 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쌓아온 시공 기술도 있고 사업 수행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천연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수소 생산이나 저장 설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적이 이미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암모니아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
플랜트 시장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면서 천연가스를 만드는데 잘 알려진 게 세계 최대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덴 암모니아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CSS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산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포집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 사업도 한국전력 연구원하고 주도로 1차, 2차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기본 설계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탈산소, 친환경 관련된 ESG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목표 가격인데요. 그렇죠. 오늘 요즘 같은 시장은 더 그렇죠. 그렇죠. 예. 스피노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오늘 또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11만 원대 가격이 온다면 매수 가격으로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매물대가 있었던 스피노프하고 가격대가 한 13만 원 5천 원 위인데 한 13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림산업이 DL ENC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DL ENC 현재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13만 원 선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DL ENC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컨택하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이제 컨택 종목인데요. 신세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트나 백화점을 위주로 하고 예. 있죠.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1분기에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대폭 개선된 숫자가 나올 전망이고요. 가장 작년에 부진했던 부분이 이제 백화점 부분인데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작년에 너무 적자를 내서 그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비대면이다 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쓰셨는데 금년부터 굉장히 소비 욕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3월에 작년에 아시겠지만 3월 19일 말부터 역대 코로나가 번지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작년 3월 달이 금년 3월 달은 아마 작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예. 기재 효과를 보더라도 이제 온라인 시장보다 매출이 더 오프라인 시장이 2배 이상 더 좋다고 그래요. 신세계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올라오긴 했죠. 2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0%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예. 20만 원에서부터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한 그렇죠? 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이 29만 4천 원인데 매수는 한 28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은 3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좀 더 볼 여력이 있다. 지금 신세계 봐주셨고요. 강보합권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세 번째 종목은 언택수혜주입니다. 예. 대표적인 또 게임주 중에 하나죠. 예, 바로 언택수혜주는 웹젠인데요. 웹젠, 예. 웹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 텐센트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당연히 밖에 활동을 못하고 이제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생활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신작이 또 나와서 그 신작도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때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 두 개가 있죠. 뮤 아크 엔젤 그리고 R2M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전년 이 두 개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게임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전년 매출이 2,94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1,0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9%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6일 날이죠. 출시했던 영요 대천이 중국의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안착이 돼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분기에 또 전미기적 2라고 해서 또 이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영유대천이나 전미기적 2는 IP라고 해갖고 지적재산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모든 판권을 중국 텐센트에 넘겨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좀 더 해주면 매수 가격은 한 34,000원, 목표는 42,000원,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만 목표 라인은 42,000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관심주 봐야겠죠? 예. 네, 관심주인데요. 이 종목이 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네.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이 좀 아쉬운가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드릴 종목은요. 이 철강주입니다. 조선업 경기 개선에 수혜를 받고 있는 특징주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예. 바로 이제 원일 특강입니다. 네, 원일 특강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신라교육이라고 아시죠? 네. 신라 SG. 바로 그 계열사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신라교육도 원래 철강을 트레이딩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철강을 거래하고 있는 신라교육과 원일 특강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 철강 사업의 고급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간 지속됐던 조선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되면서 조선업 종군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 뭐 해운업도 그렇고 그러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뭐 무려 2배 이상의 지금 구조를 갖고 이제 그 철강 업종들이 조선 업종들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2019년도 전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2020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계약 체결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속 가공을 통해서 부품 생산을 하는 단조 산업이 수주 증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배당을 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배당까지. 배당 예. 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9,500원 정도 이게 너무 좀 올라가서 좀 조정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8,900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 경기 개선 수혜주로서 이제 철강주 원일 특강을 가지고 오셨고요. 배당까지도 해주는 종목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12시 50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